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손이 떨리고 믿고 싶지 않은데 눈앞에 증거가 있고 그 순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순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 순간에 계속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남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도 발견 직후에는요, 판단력이 제일 낮은 그런 순간입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자기용. 이게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거의 다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외도한 당사자 심리입니다. 배우자가 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순간 외도한 사람한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유형은 관계를 끝내려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들켰으니까 이참에 정리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차가워지거나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책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이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차갑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오히려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배우자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자기가 한 짓이 너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 죄책감을 감당 못하니까 관계를 끝내는 게 더 쉬운 선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끝내버리면 그 눈을 안 봐도 되니까.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 끝낼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 앞에서는 더 냉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싹싹 비는 사람이에요.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 한다고 이러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이 유형은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우자한테서 아직 감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혼했을 때 잃는 게 너무 많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유형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달리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진심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외도가 발각된 순간 펑펑 울면서 매달립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죽고 싶다고. 이러면서. 근데 위기가 넘어가고 나서 한 3달쯤 지나서 또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위기를 넘기려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행동이 유지됐어요.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외도 발견 직후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배우자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끝내려는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한테 끝낼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싹싹 비는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바로 용서를 해버리면 상대한테 이번에도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런 신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 발견 직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따지러 가는 거예요. 증거를 발견한 순간 바로 배우자한테 쏟아붓습니다. 지금 당장 해명하라고. 이게 왜 안 되냐면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돼요. 싸움이 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된 사람한테서 진심을 듣기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더 안 된.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폭발한다면 나중에 그 모습이 또 약점이 돼요. 여러분과 끝내려는 유형한테서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끝낼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상대방한테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외도한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해서 따지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오히려 증거를 숨기거나 배우자한테 먼저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외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도권이에요. 그 주도권을 감정적인 행동 하나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SNS에 올리거나 주변에 바로 알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공통 지인한테서 바로 말하거나 시댁 친정에 바로 알리거나. 이게 왜 안 되냐면 한 번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이미 퍼진 말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이 가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용서를 해버리는 거야. 싹싹 비는 유형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그 순간의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상대가 매달리면 불쌍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감정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대한테는 이번에도 넘어갔으니까 다음에도 되겠지 하는 신호가 돼요. 진짜 용서는요, 감정이 가라앉고 상대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이혼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내린 결정이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감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혼은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에요.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생각이 여러 번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로는 쉬운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그 외도 증거를 보는 순간 손이 먼저 가게 됩니다. 핸드폰을 두고 전화하려는 손을 잡는 게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자, 그럼 외도 발견 직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 유형인지, 싹싹 비는 유형인지, 그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방향, 그리고 회복을 선택하는 방향. 어떤 선택이 맞고 틀리냐는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앞으로 내 삶의 방향,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이후 과정에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회복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가 진짜로 변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말로만 변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복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상처는 남습니다. 흉터가 돼요. 근데 그 상처를 안고도 함께 가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든 외도 발견 직후에 감정적인 행동이 그 선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 상황에서 계신 분들,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느낌, 내가 뭘 어디서부터 잘못한 건지, 내가 부족했던 건지, 우리 결혼이 어디서부터 정말 잘못된 건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아이가 태어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사실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 그 세월이 가짜였던 건지, 내가 속고 있던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세월이 가짜가 아닙니다. 그 순간들은 진짜였어요.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그 순간들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외도는 외도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뭘 했든 안 했던 그 선택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던 여러분한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납니다. 외도 발견 직후의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분노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해서 후회로 끝나요. 지금 그 분노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